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평범한 여성입니다. 원래는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이혼을 하고 친정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현재는 키즈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이혼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걱정부터 앞서네요. 이게 워낙 말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충격적이기도 해서요. 그래도 이왕 마음을 먹었으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남편, 편의상 남편이라고 할게요. 남편은 남들보다 욕심이 아주 많은 남자였어요. 저희가 만난 건 회사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반 때 인턴 생활을 했던 회사에 남편이 대리로 있었는데 제게 업무를 알려주는 역할을 남편이 맡았거든요. 제가 실수를 해서 짜증이 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남편은 귀에 쏙쏙 박히도록 친절하고 자상하게 일을 잘 알려주었어요. 이렇듯 업무를 배우는 시간들이 쌓여가는 만큼 우리 둘의 호감도 같이 쌓이다 보니 몇 달 후 저희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공에 대한 욕심 말이에요. 연애할 당시에는 전 그 모습을 열정적이고 진취적이라고 좋게 포장을 했었죠. 실제로 누구에게나 능력을 인정받고 유능하다는 말을 자주 들을 정도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 하나만큼은 완벽하게 해내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부지런한지. 하루는 당신 그런 말 아느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 난 정말 이거보다 더 성공에 대한 핵심을 찌르는 말이 없는 것 같다. 남들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면 매번 제자리일 뿐이지 않냐.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남들 쉴 때 일하고 또 남들 일할 때 일해야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럼 쉬는 건 언제 쉬게. 그러다 몸이 탈락이라도 하면 그게 더 손해일 수도 있어. 조금만 쉬엄쉬엄해 여보. 그랬더니 이 정도로 쓰러질 정도면 그냥 애초에 포기해야 한다며 항상 입에 성공을 달고 살던 남자였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나갔고 남들 다 퇴근하고 딱 그때부터 30분 더 일하고 집으로 오는 자기 말대로 정말 일찍 일어나는 새였고 저 역시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지만 그래도 가장으로서 참 든든하다 생각했네요. 남편이 이렇게 성공에 집착하게 된 건 다름이 아니라 시댁의 가정 형편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 가난한 시댁의 장남으로 태어나 두 명의 여동생을 보살피며 살았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모진 서름도 참 많이 당했다고 해요. 친구들에게 놀림받는 건 기본이고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손가락질을 받았다는데 가난한 게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아니지 않나요? 아무튼 어릴 때부터 가난에 질렸던 남편은 늘 마음속 한켠에 반드시 보란듯이 성공을 할 거야 라는 오기 하나로 살아왔고 공부도 일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남편은 한결같이 한 곳만 바라보며 살아온 겁니다. 비밀 연애를 한 지 1년 정도 지나자 저희는 지쳐갔습니다. 우리 둘이 사귄다는 사실을 들킬까 매번 노심초사하는 것도 힘들고 주위 동료들 눈치 보는 것도 지겹기 시작하더군요. 특히나 저희 회사에 노부장님이라고 40대 후반 노총각이 한 분 있는데 자꾸 제게 추파를 보내는 게 가장 힘들었거든요. 남편도 물론 기분은 나빴겠지만 어차피 비밀로 연애를 하는데 내색을 어떻게 하나요. 그냥 속만 끓이고 참고 지냈죠. 그래서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한 번씩 드렸으니 공개 연애라는 단계를 뛰어넘고 바로 결혼을 선언해버렸습니다. 워낙 저희 둘 다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했던 관계로 그 누구도 저희 사이를 의심한 사람이 없어서 사무실 분위기는 더 혼란에 빠졌었죠. 거기다 저희 사귀어요. 이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결혼합니다. 이래버렸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번개불에 콩볶 까먹듯. 저희는 신혼여행도 생략하고 그 돈으로 집 구하는데 보태자 하며 검소하게 결혼식 치렀습니다. 시댁이 원체 가진 재산이 없으셔서 남편이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만 해야 했는데 저나 친정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의 아빠가 그러셨습니다. 결혼할 때 딱 윤서방만큼만 해가는 건 어떻겠냐고요. 다른 게 아니라 사돈내외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우리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면 그쪽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 같다고요. 대신 아빠가 따로 돈을 좀 줄 테니까 그건 너가 지혜롭게 보태서 쓰라고 하셨죠. 결혼 준비에 들어간 돈은 딱 제가 모은 만큼이었고 남편 자존심을 생각해 더 돈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빠는 제게 따로 2억이라는 큰 돈을 주셨고 전 그 돈을 금융회사의 안전한 장기 투자 상품에 다 넣어두었죠. 그리고 정말 꿈같은 결혼 생활이 이어졌는데
슬슬 남편과 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승진 문제였네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자기 능력을 펼쳐보아도 회사에는 엄연히 빽과 연줄이 존재했거든요. 특히 저희 회사는 그게 심해요. 비록 성실하고 일 잘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는 남편이었지만 대학교도 알아주는 인류대학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회사 간부들 중에 아는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자꾸 승진해서 밀리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를 저한테 풀더라고요. 하루는 회사에서 혼자서 프로젝트 하나 끝내본 적 없는 무능력하기로 소문난 김대리가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에 분명히 위에 연줄이 있을 거라며 분노했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를 제치고 승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전 그냥 당신이 조금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했죠. 거기에 남편은 여기서 더 어떻게 노력을 하냐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당신이 그딴 노력 같은 소리 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봐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남편의 승진은 불발이 되었고 남편은 점점 더 승진에 집착을 하기 시작했죠. 결국 본인의 힘으로는 힘들다는 걸 깨달았는지 회사 간부 중 한 명에게 작업을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결혼 전에 제게 관심을 보였다는 노부장이었죠. 남편이 움직임을 눈치챈 제가 남편을 말리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 우리가 비밀 연애할 때 나에게 사귀자고 매일같이 싫다는데도 문자 보내고 치근덕댄 사람이다. 차라리 다른 부장님한테 줄을 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다른 부장들은 더 이상 줄을 댈 공간이 없다며 노부장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찝찝했지만 구체적으로 제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과 노부장의 친분은 두터워져만 갔고 나중엔 회식하면 꼭 둘만 저희 집에서 술을 더 마시는 관계까지 친해졌어요. 노부장이라면 학을 때는 저는 대충 안주만 만들어주고 큰 방에 들어가서 아예 나와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기분은 더러웠습니다. 보통의 남편이라면 결혼 전에 자기 아내를 이성적인 감정으로 힘들게 한 남자와 친하게 지내지 않아요? 반대로 멀리하면 멀리했지. 제 남편처럼 아무리 자기가 필요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저러지는 않을 텐데. 과연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걸까 하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떠올리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일이 생겼어요. 하루는 남편이 제게 데이트를 하자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다 지나도록 일만 했던 남편의 데이트 신청을 받고 하루 종일 얼마나 설레던지 예쁜 옷을 고르고 골라 챙겨 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코스 요리를 먹고 2차로 칵테일 바로 가서 둘이 술도 한잔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주 곤란한 부탁을 하는 표정을 짓고 말이죠. 여보 나 당신한테 부탁이 있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저는 네 이럴 줄 알았다. 원하는 게 있었던 거냐며 웃었죠. 그랬더니 노 부장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이름에 전 표정이 굳어버렸고 한 번에 이해된 저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얼마 후 따라 들어온 남편이 다시 같은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 지금 제정신인 거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긴 한 거냐? 나는 당신 와이프다. 그런데 어떻게 노부장이랑 둘이서 밥을 먹으라 부탁할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어떻게 남편이라는 작자가 자기 아내한테 직장 상사랑 둘이서 밥을 먹어달라고 부탁할 수가 있느냐고 거기다 노부장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서 그러냐. 남편한테 미쳤냐며 있는 대로 소리를 질러댔고 남편은 처음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눈물까지 터져버렸네요. 결국 남편도 제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뭐 몸을 팔라고 했냐? 그냥 밥만 먹어달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네가 그렇게 비싸? 진짜 나 같으면 자기 남편 앞길 위해서 더한 것도 해주겠다. 이러더군요. 전 더 이상 대꾸할 말이 없어 그냥 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참 울었어요. 곧 남편이 집을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날 밤을 꼬박 새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진짜 믿어지지가 않았죠. 아무리 성공에 눈이 먼 사람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정상인의 범주 안에는 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의 일은 제게 결단을 내리라는 신호였고 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얼추 짐을 다 싸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원래 제 거였던 노트북 안에
저의 오래된 개인적인 자료부터 업무 자료까지 있었기 때문에 다 옮기려고요. 물론 애초에 제 것이니 가져갈 수도 있었지만 결혼하고는 대부분 남편이 사용해 괜히 함부로 가져갔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힐까 싶어 일단 제 파일들만 옮겨놓고 나중에 남편에게 포맷해서 돌려달라고 할 작정이었는데 노트북 전원을 끄려는 그때 아래 상태창에 최근에 누군가와 주고받은 카톡 어플이 떠 있는 겁니다. 별 생각 없이 클릭을 한 저도 모르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말았죠. 그 카톡은 남편과 노부장이 주고받은 거였는데 대화뿐 아니라 여러 장의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그건 바로 제 사진이었습니다. 언제 찍었는지 제가 설거지하는 뒷모습이며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모습 등이 찍힌 사진들이었고 가장 경악을 한 건 제가 자고 있는 사진까지 남편은 노부장에게 보냈더라고요. 이쯤 되면 그냥 이혼으로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카톡 대화 내용을 전부 다 캡처하고 친정으로 도망가다시피 갔네요. 그리고 바로 병가를 내고 친정부모님께 모든 걸 다 털어놨습니다. 물론 법률사무소도 찾아가 상담을 진행했고요. 변호사 말로는 증거자료 충분하대요. 아무리 남편이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사진을 도용하고 배포한 건 확실하게 형사소송을 걸 수 있다고 했네요. 아빠와 엄마도 극도로 분노하셨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놈 찾아가 곤죽을 만들어버린다고 하시는 걸 일단 말렸습니다. 이런 일은 계획대로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일단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사진에 관련된 부분은 명예훼손과 성폭력범죄 특별법 위반으로 형사소송으로 진행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전화를 기다리기라도 했듯 바로 받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한 말 다 취소할 테니까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내가 잠시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 지금 어디야? 당신 병가 냈다며? 혹시 처가에 있어? 그럼 푹 쉬다가 와 알겠지? 내가 더 잘할게. 그래서 저는 어디 있는지는 알 거 없고 뭐 하나만 물어보자. 도대체 노부장한테 내 사진은 왜 보낸 거냐? 니들 둘 다 변태니? 진짜 하다 별걸 다 한다. 네가 먼저 보낸 거야. 아님 노부장이 보내달라고 한 거야. 행여라도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며 노트북에서 다 봤다고 하고 물론 내가 스샷 이쁘게 떠서 가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아무 말도 없다가 우물쭈물하며 말하더군요. 사실 노부장이 먼저 부탁했는데 당신이 나랑 결혼한 건 아는데도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하면서 가끔씩 저 생각날 때 보게 집에서 지내는 모습을 담은 사진 몇 장만 달라고 하도 사정사정을 해서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는 나를 아내로 생각한 적이 있긴 한 건지 단 한 번이라도 네가 나를 아내로 생각했다면 그 자식이 그런 부탁을 했을 때 반 죽여놨어야 정상이지. 너처럼 내내 하면서 해달라는 대로 자기 아내 사진 몰래 찍어서 바치는 게 아니다. 암튼 이거 그냥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말라며 다신 연락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대화는 다 녹음을 했고 제 목소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고 증거로서의 능력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던 거고요. 곧바로 녹음 파일까지 변호사에게 넘긴 후 결국 이혼소송과 형사소송 둘 다 시작이 되었죠. 생각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더라고요.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의 법정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계속 제게 한 번만 봐달라며 연락을 해왔고 번호를 차단하면 또 처음 보는 번호로 그것도 차단하면 또 다시 다른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그마저도 안 받아버리니 친정집 앞까지 왔다가 몇 번이고 아빠한테 얻어터지고 돌아갔네요. 길고 긴 싸움 끝에 전 두 소송에서 다 승소를 했습니다. 이혼도 위자료 최대한 받고 했고요. 문제는 두 번째 형사소송이었죠. 일단 저희 사건을 담당한 경찰분들도 이런 일은 처음 보는 케이스라며 남편에게 진짜 남편이 맞냐고 물어볼 정도로 어이가 어버하셨어요. 같이 고발당한 노부장도 딱 한 번 같이 진술서를 쓸 때 만났는데 제 손을 잡으려고 하다 경찰분들에게 제지까지 당한 노부장은 그 사람 많은 곳에서 펑펑 울면서 잘못했다면서 제발 합의만이라도 해달라고 사정사정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같이 무릎 꿇고 애원을 했고요. 전과가 생기면 그토록 목매던 성공과는 이제 아예 영영이별이니 그것만큼은 막고 싶었겠죠. 진심으로 제게 미안해서 비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자기만 생각하는 발악 정도로밖에 안 보여서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안 해줬어요. 결국 여러 장의 사진들 중에 자고 있는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노부장과 남편 둘 다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성공하더니 남편은 자기의 마지막 종점이 감옥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변태가 있다지만 결혼한 자기 아내를 그저 승진과 성공이라는 이유로 자기 직장 상사에게 팔아넘기는 인간이 있을 줄 몰랐고, 그 인간이 한때 제 남편이었다는 사실도 참 황당 그 자체네요. 그렇게 남편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저와 부모님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죠. 현재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키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왜 하필 키즈 카페를 선택했냐고 물으신다면, 비록 제 아이들은 아니지만 하루 종일 애들이 와서 놀고 있는 걸 볼 때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사실 부모님 앞에서는 이미 괜찮아진 척하지만 사실 아직도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당했다면 이겨내기가 좀 쉬웠을 텐데, 가장 가까운 남편이라는 인간에게 그런 끔찍하고 더러운 일을 당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아빠를 제외한 일반성인 남성들과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많이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님 몰래 심리 상담도 받으며 그때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평생 그 악몽 같던 일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 지금 하고 있는 키즈 카페가 소중합니다. 해맑게 웃으며 신나게 노는 아이들을 볼 때가 유일하게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이고, 그 자체가 제게는 힐링이거든요. 아무튼 제가 쓰면서도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나 말고 설마 또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부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힘내겠습니다.